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호츠크 조진서 편집장님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이야기, 특히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명이서 하는 매체인데 편집장이라고 하시니까 좀 무안합니다. 아유, 뭐 오늘 네, 편집은 편집자로. 그래도 하셔야죠. 위계가 있어야지 네. 조직이 돌아가죠. 이제 보면은. 오호츠크는 요즘에 어떻게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뭐 아주 조금씩이나마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어서요. 네.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집장님께서는 워케이션을 되게 능숙하게 잘하시는, 전 세계 어디든 가서 또 일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식견도 넓히시는데, 이번에는 또 재밌는 나라, 저희 또 지구본 연구소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친구가 있으신.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친구 한 명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데리고 네, 네, 그냥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한 번도 처음이신가요, 이스라엘? 예, 처음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고요. 네네. 뭐 워낙 루머들이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다른 나라 못 간다. 뭐 중동 다른 나라 입국하기 어렵다, 뭐 이제 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일도 있죠. 있어서 좀 꺼려왔는데 네. 이제 정도는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음. 좀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난관이 일단 비행기 타기가 힘들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도착해서도 뭔가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럽게 군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도 예, 얘기만 들었는데 일단 직항편은 지금 없어졌고요. 없어졌죠. 네, 그 이제 갈아타서 두바이에서 갈아타서 갔는데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는 뭐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니까 좀 괜찮지 않나 했는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뭘 어떻게 까다롭게 하나요? 이게 원래 한국인은 어떤 그 쉽게 거의 무비자처럼 이제 입국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갔더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을 세우더니 네, 그 남들 하는 것처럼 다 이제 줄을 한참 서서 신문을 하는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어디서 며칠 묵을 거냐 그러길래 네, 제가 뭐 테라비브 5일, 예루살렘 5일이라 했더니 네, 테라비브에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기 가겠다고 했더니 네. 그거 하루면 다 보는데 테라비브를 뭐 하러 5일이나 있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5일 코스를 좀 추천해달라, 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은? 그러게요. 예. 뭐 자기 나라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또 뭐 가방도 제가 이제 배낭을 하나씩 큰 걸 메고 갔는데 네, 그게 다냐? 네. 열흘이나 여행을 왔는데 어떻게 가방이 하나일 수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는 더 이상 답변을 할 필요가 없겠다. 예. 그냥 좀 딴지를 걸고 좀 예. 뭔가 심기를 긁으려는 질문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겼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은 뭐 문제 없는 상황이죠, 보면은. 예. 얼마 전까지는 이제 출국 권고 지역으로 이제 규제가 됐었는데 규제는 네. 아니고 이제 권고가 됐었는데 그것도 풀려서 네. 지금 그냥 여행 주의 지역입니다. 근데 아. 여행 주의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태국, 필리핀 뭐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조금 이제 조심해서 다녀라. 네. 뭐 이 정도 느낌. 네. 사실 뭐 저도 이스라엘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이제 가자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이제 다 사람들이 동원돼서 전쟁터로 이제 나가고 또 외부 관광객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되게 많이 힘들었다. 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보면은? 네, 이제 예루살렘이 보통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거기 가면은 정말 너무 반가워하면서 쫓아 나와서 막 환대하는.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굉장히 타격이 컸다 그래요. 그게 계속이었겠군요. 네, 코로나 끝날만 하니까 이젠 또 전쟁이 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성지순례 가는 관광객들이 다 끊겨서 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이제 좀 바다를 관광객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사실 예루살렘은 이제 보통 뭐 성지순례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텔아비브는 뭐 저도 이제 주변에 듣다 보면 그냥 뭐 모던한 도시야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뭐 저도 가기 전에 듣기로는 예루살렘은 경주 같고 네. 텔아비브는 판교 같다. 판교 같다.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판교보다는 좀 더 큰 것 같고, 음. 네, 굉장히 활기차고 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 중에도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건설 중. 예, 한 50층 되는 건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서고 있고, 예. 또 주변에 신도시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텔아비브가 이제 바다에 접하고 있죠, 보면은. 네, 바닷가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보통 이제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총맨 여군들 봤냐? 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텔아비브입니까? 보면? 네, 지금 건물들 올라가는 모습이죠. 어디 우리 해운대랑 비슷한 느낌. 네. 그리고 뭐 축구장도 한번 다녀왔었고요. 이스라엘 축구 잘하나?
저 눈이 썩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구나. K리그 이걸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K리그 개막 이제 해서 이제 벌써 2라운드 이제 치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K리그. 예. 이스라엘 리그에 비하면 정말 예, 수준 높은 수준 리그가 높고. K리그였고요. 또 여기가 지금 이게 특이하게도 그 유대인 팀하고 아랍 팀하고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리그에도 이제 예. 그 이스라엘 내부의 도시에도 이제 아랍 인구가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쪽 팀이랑 경기를 해서 분위기가 분위기가 뭐 살벌하지 않을까 했는데 살벌까지는 아니고 고 네, 그래도 좀 뭐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쨌건 뭐 게임 내용은 뭐 눈이 좀 그렇지만 자관 예. 열심히 하더라. 네, 이 정도로 열심히는 성공을. 하더라.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이스라엘 여군들도 예. 많이 봤습니다. 음. 이건 이제 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검문소군요. 네, 설한 지구를 들어가거나 나올 때 꼭 네. 이런 검문소를 지나게 돼 있고요. 검문소는 주로 이렇게 꼭 여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보면 참 검문소 근무라는 게 이제 쉽다면 쉽고 어떻게 네. 보면 신경도 많이 쓰고 네, 어떨 때 보면 첫 번째 타깃이 되기도 할 텐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보면. 그러게 말입니다. 예. 또 이제 뭐 이런 시장에도 뭐 시장에 갔더니 또 여군분들 많이 계시고 음. 저는 이렇게 군복을 입고만 총을 매는지 알았는데 네. 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어. 사복을 입은 분들도 이렇게 총을 메고 다니셔서 그러니까 언제나 군인들은 자관 총기가 항상 네, 휴대가 네, 원칙이군요 보면은. 네, 실탄도 지금 장전된 상태라고 하고요. 음. 다만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뭔가 이제 꽂아둔 게 예,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안전장치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만 풀면은 바로 이제 사격할 수 있는 상태로 총을 메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다 보니까 저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도 이제 많이 들고 네. 좀 사실 불안하죠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분위기는 어떤가요 보면은? 근데 뭐 여기는 너무 이게 일상인 것 같아서요. 네. 너무들 편안하게 총을 메고 다니고 있고 제가 갔던 게 이제 한 2주 전, 그 지난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2주 전인데요. 그때가 이제 한창 그 인질 교환이 막 시작됐을 때 한 절반 정도 절반 진행된 정도 상태였어요. 했을 때.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다들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업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밤에는 뭐 파티 음악 꽝꽝하고 뭐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 이제 사진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그 노란 네. 리본이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리본이 우리나라는 저기 세월호 때 네. 많이 이제 썼던 리본인데 거기서도 똑같은 리본을 이 상징으로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이런 기념물들이 많고 여기는 테라비브 미술관 앞입니다. 네네. 여기가 어떤 한국으로 치면 뭐 광화문 광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텐트가 있어서 세월호 네네. 텐트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인질을 석방을 기원하는 그런 텐트가 있어서 여기서 시위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숫자는 뭘까? 2023년 10월 7일에 이제 하마스가 쳐들어왔으니 예. 그날부터 494일째 사진 찍으실 때는 네. 지금 인질이- 500일이 넘었겠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질이 잡힌 지 그만큼 됐으니 돌려달라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가족들 마음은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무거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근데 뭐 그 이제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인질이 풀려나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네. 계속 그 가족들 뭐 좋아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시민들 좋아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분위기는 좀 암울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희망으로 바뀌는 이제 좀 이제 정말 끝나가는구나라는 네. 생각으로.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신 곳이 이제 텔아비브, 예루살렘 네. 그리고 또 어디?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정말 워케이션 목적으로 갔던 건데 네. 그냥 이제 뭐 할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자지구 근처까지 가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에디터님은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핵미사일 기지도 한번 가보시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분쟁 지역 상당히 뭐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데는 좀 덜 가는 편이고요. 좀 험한 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을 또 선호하시는 것 같지는 또 않은데 또 보면은 그게 좀 두렵긴 했습니다.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남의 네네. 불행을 즐기는 약간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네. 정작 가보니까 오히려 배울 점도 많고 그다음에 또 현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어를 하고 계셨어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안보 교육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은 텔아비브에서 가자지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투어를 신청해서 갔고요. 투어 업체가 몇 개가 있었어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 중에 조금 약간 중립적이랄까 아니면 좀 평화지향적이랄까 약간 NGO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네, 거기 신청을 해서 가게 됐고요. 네. 총 인원은 저랑 제가 같이 간 친구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의 단촐하게 갔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가 아니고 인잉글리시로 진행해 네,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그 사실 같이 간 미국인 분은 이제 유대계 미국인이라서 네네. 히브리어가 되시는 분이었고 이제 저희 일행만 이제 영어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비용이 1인당 180달러였던 것 같아요. 180달러 달러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쓸만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사실 혼자 가기는 되게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다만 이제 그 가자 지구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보면. 네, 외국인 출입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지구랑 가까운 특히 이제 그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네네. 피해를 입었던 그런 타겟이 지역들, 됐던 곳을. 네, 그런 지역들 위주로 돌았고 네. 그곳에서 바라보는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보이는 위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네, 아, 언덕 거길 위. 가셨군요. 보면. 예, 거기 정도 가는 그런 투어였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저 오두산 전망대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저기 어디죠? 김포의 애기봉 뭐 네. 이런 데 올라가신 기분으로.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망원경도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예. 네. 그러면 택시를 대절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컨셉이었나요? 보면.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가 이제 직접 차를 가져와서 갖고 네, 와서. 운전도 하고 이제 같이 타고 가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럼 접경 지역 이제 실제로 말만 들었던 가자지구 우리 에디터님이 한번 가셨는데 뭐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보면은 어디 이제 네. 들어보셨는지. 일단 좀 물론 지구본 연구소 시청자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혹시나. 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생겼고 이제 그 지중해의 동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서한지구라는 동네와 가자지구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그래서 예전에는 67년 전까지는 이 서한지구나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이 통치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때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권을 가져왔고 다만 아직까지도 그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고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군대나 치안도 다 팔레스타인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예. 서한지구도 경찰은 팔레스타인이 운영하고 군대만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합니다. 뭐 상당히 복잡한 네. 쉽게 정리해 보면 정신없는. 네, 이제 정신 그런- 없지만 어쨌든 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예. 가자지구는 저기 지도에서 보듯이 굉장히 서쪽에 끝에 있는 작은 지구입니다. 얼마나 걸리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차로. 너무 가까워서요. 음. 그냥 강북에서 강남 가는 장국에서 정도. 가는 걸로. 예, 예. 원래 작은 나라다 보니까. 네, 너무 작은 나라라서 정말 무슨 미니어처 같았어요. 뭐 고개 하나 넣으면 새로운 게 나오고 고개 하나 넣으면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네네. 또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가는 길이 원래는 다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주 지역이었대요. 근데 그걸 다 밀어내고 네.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가자지구나 서한지구로 이제 밀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는. 네, 그 당시 쫓겨나신 분들한테는 좀 되게 억울하겠죠. 네. 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는 이제 이 동북 쪽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서 스데롯이라는 마을과 그다음에 레임이라는 마을 위주로 이렇게 두 군데를 위주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처음엔 간 곳이 이제 레임이고요. 레임이라는 마을 근처에 가장 잘 알려진 하마스 전쟁의 장소라고나 할까요? 그 노바 뮤직 페스티벌이라고요. 뮤직 페스티벌. 예. 예. 거기를 이제 공격을 했었죠 하마스가. 네,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야외에 모여서 네. 약간 그 디스코 파티라고 하나? 그렇죠. 네,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하마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마스 대원들, 하마스 전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관? 예, 전사들 중립적으로 네. 전사들이 와서 뭐 200명 이상을 죽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또 납치해서 데려간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갔는데 이게 원래는 피크닉으로 되게 유명한 장소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봄이나 가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피크닉을 하는 곳이고 가자지구 굉장히 가깝지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고요. 예. 각 희생자들마다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말을 세워서 추모를 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추모의 현장이군요, 보면. 네, 추모의 현장이고 이분은 저도 우연히 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희생자 중에 처음에 굉장히 가장 많이 알려진 희생자였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이고 이중 국적자고 샤니룩이라는 분이고요. 왜 네네. 이분이 이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이제 트럭에 그 하마스가 싣고 가는 모습이 이제 TV에 잡혀서 그게 굉장히 이제 공분을 불러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추모비도 이렇게 있었고요. 되게 엄숙한 분위기냐고만 하면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약간 추모 공원처럼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추모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대피 시설이 다 있습니다.
또 로켓이 날라올까봐. 네. 이게 그 이스라엘에 가니까 앱을 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대피 앱인데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거 삐리삐리 하면서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대피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텔아비브는 90초예요. 낙탄 시간이 이제 네. 얼마 걸린다. 네,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90초 걸리니까 그 90초 안에 어디든 숨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노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 잘 보시면 나와 있지만 15초입니다. 워낙 가깝다 보니까 울리면 15초 안에 이제 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피소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고요. 이거는 좀 이게 뭔가 노란색 컨테이너 같은 게 있어서 같은 곳인데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가봤더니 쓰레기통이래요. 쓰레기 컨테이너인데 그 음악 축제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이제 버리는 컨테이너였는데 그 당시 이제 하마스 전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여기 숨은 거죠. 쓰레기 더미 안에 이렇게 숨었는데 15명이 숨었는데 3시간이나 걸리지 않고 숨어 있었대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심지어 총알이 와서 컨테이너를 때리고 하는데 그렇게 3시간을 버텼는데 마지막에 딱 한 명의 하마스 전사가 이 문을 열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집에다 연락하고 경찰에도 연락하고 군에도 연락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너무 이제 사방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여기를 구하러 오지 못해서 3시간 만에 다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슬픈 일입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추모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은 또 그 레인 마을 근처에 있는 자동차 묘지입니다. 자동차 묘지? 네. 약간 폐차장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예. 그 아까 그 음악 페스티벌에서 사륙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미 하마스 전사들이 이제 국도를 다 점령해 놓고 있다가 차가 오면 쏘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파괴시킨 거죠. 다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차들을 다 모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차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곳이군요. 보면. 보시면 이렇게 저는 총 맞은 차를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는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고요. 또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차종별로 기아 스포티지 이렇게 차종별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여기는 뭐냐하면 QR 코드를 찍으면 이 차의 주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스토리를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이런 설명을 되게 잘 해놨구나. 또 히브리어와 영어로 해놔서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다 해놨고요. 또 이제 추모를 하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강사인지 뭐 그 안내원인지 이런 분들의 말을 되게 잘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마스 사람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입니다. 이걸 타고 와서 이제 공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은 이제 스데롯 마을입니다. 스데롯? 네, 스데롯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국경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경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국경이죠, 사실은. 나라라고 치고 국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좀 규모가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여기 그 하마스 로켓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수십 년 동안. 제일 가까우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쏘는 거라서. 또 뭐가 유명하냐면 팔레스타인만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도 그럴 때마다 이제 로켓을 쏘는데 여기 스데롯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팔레스타인에 로켓 떨어지는 거를 구경한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맞아요. 저 사진은 기억납니다. 저는 저 사진 보고 어릴 때 보던 은하철도 999에 그 철이가 어떤 행성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포크와 나이프를 딱 부딪히니까 커튼이 쫙 열리는데 그 앞에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약간 철이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스데롯이 스데롯 시네마다 영화관이다 뭐 이렇게 그런 악명까지 얻고 그런 이제 장소였다고 하고 이게 뉴욕 타임스에서도 당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스데롯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자기들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계속 당하니까 이렇게 학교에 보면 아예 그 콘크리트로 지붕을 이렇게 동그랗게 씌워서 돔을 씌워놨군요. 아예. 예. 유격으로 만들어놨네 보니까. 네, 아주 철골하고 이제 콘크리트로 그냥 그 로켓을 막으려고 이렇게 씌워놨고요. 동네마다가 아니라 거의 한 100m 간격으로 이런 대피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것이 대피소. 네, 이제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대피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0초, 15초 그렇겠네요. 컷이니까 10초 컷이겠네요. 보니까 정말. 울리면 이제 숨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게 저번에 그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네. 사람들이 여기 대피소에 숨은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하마스가 들어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로켓만 쏠 줄 알았지. 네, 여기까지 참을고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예.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걸 문을 잠그거나 그럴 수 없었나?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드는 대피소에는 예. 엄청나게 두꺼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를 다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니까 또 네.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보면. 이 학교 앞에 있는 대피소는 나름 이렇게 나름 또 학교 그림도, 분위기를. 네, 예. 학교 분위기를 내놓고 그래서 이제 로켓이 하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왔었대요.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그 사진 뒤에 있는 게 그 로켓 네, 파편들. 하마스 로켓 파편들 그것들을 이제 다 주워다가 네. 그 스테로 경찰서 앞에 이렇게 전시장을 만들어 놨고요. 오바마도 왔었고 이번에는 그 존 캐리, 존 캐리. 네, 우리나라 저희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도 드셨던 존 캐리 장관이시고 그런데 그 경찰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은 사라지고 이게 추모 공원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왜 사라졌지? 왜 사라졌지? 라고 했더니 예. 그날 10월 7일에 이제 하마스가 가장 처음으로 이 경찰서를 타겟으로 삼아서 여기를 쳐들어와서 점거를 했대요. 점거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군이 하나씩 그거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것보다 네, 한 거의 일주일 가량 3, 4일 정도 이렇게 전투를 벌였는데 이 경찰서 자체가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야겠으니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인질 포기하고 그냥 이제 봉군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폭격으로.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파괴시키고 그 자리를 이런 추모 공원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비군 분들이 와서 이제 또 안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모 공원을 아직 계속 만드는 중이라서요. 저기 이제 뭐 좋은 글귀들을 이렇게 새기는 분도 되게 진지하게 굉장히 임하고 계셨습니다. 또 근처에 보면 이렇게 아직도 그 전투의 흔적들이 많이 예. 남아 있고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저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은데 마을은 어떤가요? 지금 가보시니까. 그 전투 이후로 몇 달 동안은 소고령이 내려졌었다고 해요. 아 소계령. 소계령.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국경에서부터 몇 킬로 이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다 떠나 보내게 해서 네네. 호텔을 마련해주고 소계령을 내렸었는데 예. 그게 한 뭐 5, 6개월 정도 지속됐다가 예. 그 다음엔 돌아오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무섭죠. 네. 예. 아직도 되게 빈집이 많다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정부는 이쪽에 국경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를 장려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 온다고 하면 뭐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뭐 주거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특히 저 이스라엘이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많이 비쌌습니까? 네, 서유럽보다 비싼 것 같았어요. 제 체감상. 네,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좀 집값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이런 데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은 스데롯 근처에 있는 언덕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아까 그 스데롯 시네마 네. 사진을 찍었던 곳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국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 한 50m 정도 될까? 되게 야트막한 언덕이 높이 있고요. 50m 정도.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앞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잘 보이고요. 네네. 한 2,000원 내면 망원경을 쓸 수 있길래 비싸다. 2,000원입니까? 봤습니다. 예. 봤더니 이제 아이고야. 네, 저렇게 페어가 보이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랑 이게 정말 제 눈으로 볼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게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이 보이는 네, 시야 닿는 모든 곳이 다. 예, 시야가 닿는 모든 곳이 다 페어니까 굉장히 놀랬고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처참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마스가 공격한 이스라엘 마을도 처참하지만 이스라엘이 한 100배 정도 보복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것처럼 공격을 했죠. 그러면.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이제 아이폰 프로로 예. 찍었더니 나름 확대가 잘 돼서 네,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뭐 보도 사진에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르군요. 보면은. 예, 이게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정말 이게 살아남은 건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국경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철저하게 파괴를 한 것 같았고요. 저거 치우는 데만 해도 참 세월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네. 또 근데 또 좀 찡했던 거는 잘 보니까 망원경을 잘 보니까 예. 그 중간중간에 그 텐트촌이 이미 들어서서 거기 사람들이 있고 길에서 공차는 아이들도 보였고 아이들은 언제나 또 네. 그리고 이 무너진 건물 중에서도 간혹 이제 성한 건물이 있으면 그 옥상에서 빨래를 다 이렇게 널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사는구나 아직은. 일상은 또 어떻게든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는 볼 수 없어서 이제 X에서 이제 그 네. 가자 지구 안에 사는 저널리스트 분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뭐 내부는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내전 뭐 해서 폐허된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렇게 밀집된 지역이 저렇게 폐허가 되는 지역은 요즘에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예. 그 북부 지역에는 원래 이제 다 그 소기령을 내려서 거기도 다 그렇죠. 이제 남쪽으로 몰았다가 예. 제가 간 즈음부터 다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 그때가 이제 그 타임이군요. 이제 네, 복귀할 이제 수 있도록 해준이 이제 허가해 준. 네 맞습니다. 복귀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간 날이 마침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중장비 반입을 허용한 날이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걸 알지만 손으로 뭐 꺼내지 못하면 네, 꺼내지 못했는데 예. 이제부터 중장비가 왔으니까 이제 꺼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뭐 수도 사업하라고 수도보관 줬더니 이제 로켓을 만들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건설 사업하겠다고 중장비 줬더니 또 뭐 만들고 네. 하다 보니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가이드랑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가이드 분은 자기 나라 총리, 저 네타냐후 총리와 네. 카타르에도 이제 큰 책임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 물었더니 예. 하마스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많이 했죠 보면은. 네, 그래서 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 했더니 카타르가 돈을 현금으로 네. 수트케이스에 담아서 예. 전달을 했고 예. 그 전달을 어레인지한 게 그 네타냐후 총리였다는 거예요. 왜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현금 지원을 도왔냐 했더니 예. 그것도 또 팔레스타인 내부 사정이 있어서 예. 그 다른 세력과 하마스 간에 약간 라이벌을 조장을 하기 위해서. 네, 조장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마스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마스에 대해서 월 3천만 달러 네. 정도씩을 지분하는 게 공개가 뭐 당당히 밝힙니다 자기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얼마죠? 3억 달러 네. 정도 되는 3, 이제 4억 돈을 몇 년간 지원을 이제 했다라고는 이제 알려졌는데 저는 또 그걸 또 이렇게 현금으로 네. 현금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네. 뭐 저는 과장이겠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뭐 뉴욕 타임스나 CNN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뭐 뉴욕 타임스 별로 평소에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걸로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 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일단 뭐 가이드나 주변 분들은 만나신 분들은 다 네타냐후 총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물론 다 하마스 탓을 하고요. 이거는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고. 네, 예. 말도 안 되고 민간인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정말 민간인을 그러니까요. 죽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맞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뭔가 좀 그런 지원을 한 것이 분명히 있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군들이 많이 잡혀갔더라고요. 그렇죠. 피해가 네. 컸습니다. 보면. 네, 근데 그 이유가 국경 지역에서 CCTV를 다 깔아놓고 그거를 네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을 보통 여군들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 네네. 벙커 안에 들어가서 예. 이제 CCTV를 쫙 보고 있었는데 예. 그 침공이 있기 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예. 낌새가 이상하고 활동이 많아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보고를 했는데 군 상층부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을 때 하마스가 쳐들어왔고 뭐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결국 다 이제 뭐. 잡혀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선 보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책임 소재.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책임 추궁을 또 무섭게 하는 또 그런 나라죠. 예전에 그 6.1 전쟁인가요? 그 3차 네. 중동 전쟁에서도 전쟁 영웅들이지만 다 가차없이 다 옷을 벗겼죠. 이제 보면. 예. 그랬군요. 이번에도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떻게 네. 보면 치러야 될 대가가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텔아비브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 노란 깃발 그다음에 인질 돌려달라는 이런 게시물들이 정말 많고요. 네. 또 건물마다 이렇게 보면 Bring them home now라는 구호를 많이 붙여놨어요. 음. 이게 약간 총리에 대한 어떤 요구, 뭐 항의 그렇죠. 이런 표시인 것 정치적 항의죠 보면. 같아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투는 이제 정지가 됐고 네, 인질을 어떻게든 빨리 데려오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상징적인 네. 뭐 그런 조건이겠군요 보면. 돌려주는 이제 맞교환하는 인질들도 네. 그 여성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그때
한번 찾아본 바로는 일단 처음 한 절반 정도까지는 여성, 어린이 네. 이렇게 되고 네.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쪽이 지명한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네. 이제 풀어줘야 되고 예.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성인 남성 네. 순서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군과 어린이를 잡아갔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쪽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많이 수감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질 교환할 때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 죄가 있는지 참.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스라엘 대사관 측에서 예전에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그때 네. 이제 하마스가 쳐들어왔을 때 벌어졌던 그 참상에 대해서 네. 여러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촬영된 게 많잖아요. 이거를 편집을 했는데 보시겠느냐. 네. 고민을 하다가 전 마음이 약해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이제 잘 생각하셨다. 정말 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데 뭐 하여튼 가본 느낌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게 맞지만 또 사람들이 또 금방 이겨내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를 다 지금 이제 또 뭐 추모 공원이라든가 뭐 안보 교육장 같은 거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우르르 와서 다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은 그렇고 이제 네. 가자 쪽은 뭐 멀리서 보시니까 아까 이제 뭐 빨래도 걸려 있고 뭐 예. 그렇다는데 거긴 네. 또 뭐 어떻던가요? 아니면 주변 그냥 마을 예. 상황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저 많은 폐허를 언제 다 치우나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뭐 네, 그런 예. 이야기를 했나? 사람들이 다 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뭐 밀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예. 사람들이 사는 상황에서 저거를 조금씩 재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고 네. 좀 깝깝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저기 이스라엘 언론 보니까 예. 뭐 이집트에서 네. 가자 지구를 관통하는 가자 지구 재건을 예. 주도하겠다. 아. 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넘어오는 게 싫거든요.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네. 바에는 차라리 자기가 어떻게든 해주고 네, 그 네. 속에서 뭔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네. 제일 낫다라고 당연히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을 할 것이고 넘어오는 것보단 만약에 이제 그거 안 하겠소라고 그러면은 이제 네. 미국한테 원조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집트거든요. 예. 끊어버리겠어. 네. 지금 뭐 USAID도 없어졌는데 네. 라고 하면 답답해지니까 아마 먼저 카드를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내놨군요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자지구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수가 한 230만 정도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1947년에 글로 쫓겨났을 때는 네. 한 30만 정도였다고 30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자식을 낳는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네. 뭐가 있어야 할 텐데 가자지구라는 동네는 사실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지역인데 그렇죠. 항상 궁금해요. 오히려 할 일이 없으니까 애를 낳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좀 드는데. 말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구호품이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나 어떤 연료비나 이런 거는 걱정이 거의 없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진 못하지만 네.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네. 생존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걱정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예, 그냥 집에 있고 남는 건 시간이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상대방보다 인구를 빨리 늘리자 약간 이런 경쟁 같은 게 있어서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의 하레디 이제 정통파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뭐 8.7명 뭐 거의 9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 가구당 보면은 정말 토끼처럼 자식을 낳는구나 네. 싶었는데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또 무슨 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참 이건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네,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태어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경제적인 자립밖에는 결국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결국 같습니다. 구호품으로 돌아가는 동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네. 다른 데도 많이 봤지만 누군가 이제 그거를 또 장악을 하죠. 네, 네. 그걸 고루고루 분배하는 이제 마음씨 좋은 세력이란 건 없고 네. 누군가는 움켜쥐고 또 그걸 통해서 권력을 획득을 하는데 사실 뭐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하마스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예, 권력을 장악한 거죠. 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경제 교류가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 출퇴근 많이 했죠. 예, 출퇴근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는 이스라엘에 갑자기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네. 가자지구 안에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 만들어서 그거를 이스라엘 안에서 쓰고 사람 많고 시간도 많으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전쟁 나고 교류가 끊기고
다 일자리 없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네. 더 하마스 권력이 강해지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힘으로 뭔가를 해결한다. 뭐 참 시원하고 뭐 뭔가 화끈할 것 같긴 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네, 정말 뭐 아예 뭐 다 절멸시킬 수 없으면 네, 참 힘으로 뭔가를 설득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고 네. 뭐저 가자지구만 해도 여러 차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역이고 뭐 이스라엘 네. 전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네,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거기가 그럼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야,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야. 그럼 뭐 맞는 사람 역사를 따져가지고 맞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가서 이제 그쪽 지역의 역사를 보니까 아, 이 동네는 우리 한반도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동네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네. 누군가 오고 예,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예. 예루살렘을 어떤 나라들이 어떤 민족들이 지배했나, 지배자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적어봤습니다. 예. 가나안 문화, 그다음에 유대 왕국, 그다음에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다시 유대 왕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그다음에 아랍 칼리파국, 다시 이집트, 그다음에 셀주크 투르크, 그다음에 잠깐 기독교 십자군도 왔었고요. 예. 한 100년. 이게 한 14세기. 네. 그리고 아유비드 왕조, 맘루크 왕조, 그다음에 오토만 왕조,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 그리고 예. 또 중간에 또 심지어 원나라도 잠깐 왔었더라고요. 그렇죠. 가자까지. 예, 여기까지 왔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이집트한테 이제 패배해서 이제 물러났죠. 보면. 네. 이렇게 한 10개 넘는 그 대제국들이 다 지배를 했던 땅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민족만 거기를 장악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이란 개념 없이 섞여서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지도를 보면 그 오스만 투르크가 네. 지배했던 지역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점점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색연필 들고 네. 지도에다가 자대고 쭉쭉 줄거가지고 네. 나눠 놓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네.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뭐 그 영국이나 프랑스도 열심히 하려고는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워낙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족도 많고 종교도 다양하고 뭐 그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국이 사라졌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혼란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뭐 발칸반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제국 그러면은 이제 제국주의, 뭐 반제국주의, 뭐 이제 제국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게 느끼지만 사실은 제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원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확장 과정에서는 정말 참혹한 전쟁이나 뭐 정복 활동을 많이 벌였지만 일단 그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권위 하에서 다들 그냥 반항만 안 하면 네. 뭐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안전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실크로드라든지 동서양의 교류도 확대되고 했던 것처럼 사실 제국이라는 것은 다양한 존재들을 포괄하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네.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쪼개지면서 이제 민족 국가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너와 나는 달라.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름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뭐 그리스, 터키 같은 경우도 전에는 다 그리스 사람, 터키 사람 섞여 살았다고 하는데. 옛날엔 다뭐 오스만 투르크였는데 이제 뭐 그리스 사람들이 좀 핍박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원수가 됐고 그리고 뭐 인도, 파키스탄 경우도 예전에 영국 다스릴 때는 네. 뭐 문제는 많았겠지만 어쨌든 섞여 살았는데 영국이 떠나고 난 다음엔 또 이제 싸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갈랐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어떻든 평화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물러났을 때 거기 이제 그 베큐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렇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뭐 가자지구를 포함한 여기저기를 이제 다녀오셨을 텐데 그래도 워케이션의 당초 목적에는 충실하게 잘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네네. 나름 거기 이제 무슨 그 공유 오피스도 가서 같이 일도 해보고 구경도 네. 해보고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지구본 연구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나라라서 우리 또 조인서 에디터님께서 또 이스라엘 방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잘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나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들 답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오늘은 오우츠크 조진서 편집장님 모시고 가자지구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생생한 사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 달에 한 번 기다렸다가 오우츠크와 지구본 연구소 함께하는 이때도 볼 수 있지만 오우츠크 메일링 리스트에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주 3회 발송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신속하게 세계 돌아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 보시고 싶으시면 오우츠크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신 조진서 에디터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